김성구의 뉴스 브리핑. 브래드 라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은 오늘 아침 주총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 번째 재검표를 마쳤다면서 그 결과 대선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라펜스퍼거 장관은 스테이시 에브람스나 대통령이나 모두 선거를 비난하는 것은 결국 조지아주에 해가 되는 것이라며 내일 조지아주의 대통령 선거인단을 확정해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브리엘 스털링 선거 담당 매니저는 그동안 조지아주 투개표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스테이트 팜 아레나에서 벌어진 일도 모두 정상적인 개표였다고 항변하고 여러 차례 개표기에 투표용지를 넣는 것은 수개표 과정에서 숫자를 센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엘레나 페런트와 젠 조든 주 상원 의원이 펜실베니아주에서 개표를 했다는 것도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스털링 매니저는 현재 GBI와 함께 불법 투표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와 관련해 기소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줄리아니 변호사는 이날 저녁 자신이 아주 잘 치료받고 있고 상태가 좋다며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변호팀 측은 줄리아니 변호사가 여러 주에서 청문회에 참석했을 당시 즉석 코로나 검사에서 줄곧 음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에폭타임스는 줄리아니 변호사가 어제 팍스뉴스에 마리아 바티로모와 인터뷰했을 때도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 즉각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엘레나 페어런트 조지아주 상원의원은 줄리아니 변호사가 청문회에 참석해서 몇 시간을 있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 지사는 제프 덩칸 부주지사와 공동으로 어제 저녁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과 조지아주 상원 의원 4명이 요청한 특별 회기를 소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에서 주지사는 별도의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은 주 또는 연방법에 따라 허용되는 옵션이 아니라며 입법부는 연방법이 정한 날짜에 선거를 치를 수 없는 경우에만 대통령 선거인을 선택하는 대체 방법을 지시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는 11월 3일 선거 절차를 거슬러 변경하려는 입법부의 모든 시도는 위헌이며 즉각적으로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가져올 것이고 그것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사법 시스템이 11월 3일 선거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유일한 실행 가능하고 가장 빠른 옵션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공화당의 켈리 레플러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 후보는 내년 1월 5일 결선 투표를 앞두고 애틀란타 기자협회가 주최한 TV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레플러 의원은 올해 선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매우 분명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법적 수단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워녹 후보를 급진적 자유주의자라고 몰아세우면서 과거 그가 한 설교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군대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했던 일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워녹 후보는 전체 설교의 문맥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잘라 말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특히 팬데믹의 한가운데에서 이웃의 건강관리를 없애지 않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트럼프 변호팀의 제나 앨리스 변호사는 어제 아침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시간주 케빈 엘슨 하이머 판사의 명령을 받아내 11월 3일 선거일에 사용됐던 더미니언 기계 22개를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앨리스 변호사는 어제 오전 8시 30분부터 8시간에 걸쳐 포렌식 검사가 진행되며 그 결과는 48시간 안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판사가 트럼프 변호팀이 접속해 포렌식 감사를 지휘하도록 허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명의 보안 전문가와 선거 분석가들이 이번 선거에서 더미니언 기계가 트럼프 대통령이 얻은 표를 바이든 후보 것으로 바꿔치기 했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이 사실로 밝혀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펠콘에서 키커로 활약하고 있는 구용회 선수가 11월 한 달 동안 NFL 최고 선수를 뽑는 스페셜팀 이달의 선수로 선정돼 화제입니다. 구용회는 11월 한 달간 필드골 14개를 100% 성공한 데 이어 보너스킥에서도 10번 중 9번으로 놀라운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시즌 전체 성적을 봐도 구용회는 필드골을 30번 시도해 29개를 성공했는데 이는 필드골 성공률 96.7%로 전체 NFL 선수들 중 1위의 기록입니다. 팬층도 두터운데요. 구용회는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NFL 올스타전 프로볼 팬 투표에서 현재 키커 포지션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4년 만에 최대치인 3조 1,78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2016년 8월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10월에 비해 505억 달러 이상이 늘어난 수치인데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220억 달러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인민은행은 외화 보유액 증가가 미국 달러화 약세와 중국의 무역 수지 흑자, 중국 주식 채권 시장으로의 외화 유입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유독 중국은 빠른 경제 정상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수출이 2,680억 7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1.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12%를 크게 뛰어넘는 것입니다.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생산이 정체된 가운데 중국에서의 물자 공급을 크게 늘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마스크 등 의료용품 수출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중국 내 내수 경기는 여전히 부진해 위안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4.5% 늘어난 1926억 5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11월 무역 흑자는 754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2.9%포인트 늘어났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내년 3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이슬람 국가인 이라크를 처음으로 방문한다고 교황청이 7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교황의 방문은 이라크 정부와 지역 카톨릭 교회의 초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교황청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문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차후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황의 해외 방문 일정이 잡힌 것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한 2월 이후 처음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여러 차례 이라크를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설적인 싱어송라이터 밥 딜런이 60년간 창작한 노래 600여 곡의 판권을 세계 최대 음악 기업인 유니버설 뮤직에 판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수억 달러대의 가격이 붙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딜런은 1962년 데뷔 앨범 이후 39장의 스튜디오 정규 앨범을 냈고 전 세계적으로 1억 2,500만 장 이상 판매했습니다. 딜런의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도 적지 않은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딜런이 작곡한 곡의 가치는 비틀스에 맞먹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임스 라이스 자동차 사고 변호사, 그의 실력은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전체의 상위 1% 변호사 선정, 멀티밀리언 달러 승소 변호사, 14년 연속 AB 등급 유지, 6년 연속 슈퍼 변호사. 하지만 저희 최고의 자랑은 고객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uto accident, I want you to call me. I know who the enemy is, I know how they fight, and most of all, I know how to win. 제임스 라이스 법률그룹.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에요, 제가 지금 방송을 촬영하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조지아주에서 주 국무장관이 정식으로 선거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발표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요번에 이제 세 번째 개표가 있었다는 것이죠. 정식으로 이야기하면 두 번째 재검표가 있었는데 결과가 별 차이가 없다,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내일 12월 8일까지 조지아주에서는 당선인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번으로 확정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선거인단 명단을 만들어서 연방의회에다가 보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주 국무장관의 뒤이어서요, 가브리엘 스털링이라는 선거 담당 매니저, 총괄 매니저가 이번 선거에서 제기가 됐던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간단하게 한마디로 줄여서 이야기하면 전면 부인,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잘못됐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들은 다 가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제가 하나씩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던 풀톤 카운티에서 있었던 일, 그러니까 스테이트 팜 아레나에서 있었던 개표 현장, 그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우선은 수도 간 파열이 있었다라는 것은 오보였다는 거죠. 오해였다. 예, 그건 해프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변기에 물이 넘친 걸 보고 물이 넘쳤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수도관이 파열됐다라는 말로 이어졌고, 지금 공사해야 되니까 물 넘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돌아가라는 식으로 말이 와전이 돼서 오해가 벌어진 것이다, 이게 해프닝이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느 누구도 정식 선거관리관으로서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느 누구도 집으로 가라, 내일 아침에 와라 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 국무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선거관리팀에서는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렇게 가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오해가 있어서 사람들이 갔다라는 것이죠. 사태가 수습이 된 이후에, 그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개표를 시작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여행 수트케이스에 넣어가지고 뭐 테이블 밑에다 넣어놨다라는 것도, 이것도 잘못된 이야기다. 뭐냐면은 여행 수트케이스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투표함인데 우편 투표 온 것들 갖다가 집어넣는 것이고, 보관하기 위해서 뚜껑을 덮어서 거기다 넣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동하는 그 통로 같은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보관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지, 감춰놨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행 가방이라는 건 오해다는 거죠. 여행 가방 아니다는 겁니다. 실제로 동영상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 뚜껑을 이렇게 확 열어서 여행 가방처럼 이렇게 가방 문을 여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뚜껑이 분리가 돼가지고 열려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의심이 가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화질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또 지금 해명하고 있는 것처럼 해명이 되는 부분들도 사실 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라는 거죠. 밖에서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것도 아니고 문을 걸어 잠근 것도 아니었고 그냥 그 안에서 4명이 개표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원래 하기로 되어져 있었던 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참관인이 없었던 것이 문제인데 그 참관인이 집으로 돌아간 것은 누가 가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냥 오해가 생겨서 집으로 갔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이것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집으로 가서 내일 아침 8시 반에 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갔다라고 참관인들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은 한 명의 진술이 아니라 여러 명이 똑같은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좀 의혹이 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참관인이 없으면 참관인이 오라고 해서 입회하에 개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사실 법에 지정되어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개표했다는 것. 그리고 하필이면 그 시간대에 바이든 표가 많이 나왔다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스털링 매니저의 이야기를 과연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런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것 외에 또 제기됐던 문제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은 그 엘레나 페어런트라든가 조 졸단이라는 주 상원의원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인데 이 금발머리의 이 여성분들이 조지아주의 주 상원의원인데 펜실베니아주의 개표 현장에서 개표를 하고 있는 모습이 사진에 있다.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됐죠. 그 사진을 저도 봤는데요. 사진을 보면은 정말 비슷해 보입니다.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진짜 이 사람 아닌가라고 설마 그 정도로 참 닮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기는 한데 근데 스털링 매니저는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아니다. 그럴 수도 없고 절대 아니다. 뭐 금발에 마스크 쓴 여자가 이 사진에 있는 이 여자가 이 주상원 의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그거 가지고 의혹이라고 제기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죠. 펜실베니아에서 개표소에서 그 여성분들이 사진에 찍혔던 그 시간대에 조지아주의 주상원들이 조지아에 있었는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되는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음모론으로 그냥 그쳐버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웨어 카운티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도 시골, 남쪽에 있는 시골 카운티인데 이 카운티 전체에서 나온 표가 뭐 10,000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37표, 트럼프 표가 바이든 표로 37표가 넘어갔다. 그래서 실제로 표 차이는 그 2배가 되죠. 이쪽이 빠지고 이쪽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실제로 표 차이에는 74표의 차이가 발생을 했다. 그것 때문에. 근데 이 74표의 차이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게 사람들이 수개표에서 알아낸 것이 아니라 포렌식 검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 웨어 카운티에 있는 도미니언 투표기를 포렌식 검사를 그랬더니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스털링 매니저는 그거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포렌식 검사를 한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주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도미니언 기계에 오점이 없다,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은 계속해서 선관위에서 펼쳐오고 있는 것이고 도미니언 기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은 지금 트럼프 변호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트럼프 변호팀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학자들, 수학자들이 체계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포렌식 검사를 하면 드러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터지기 전에 이런 풀톤 카운티라든가 귀넷 카운티라든가 이런 곳들은 워낙에 인구가 많고 한 곳이어서 사람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갖고 통제도 신경 써서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웨어 카운티 같은 경우는 워낙 시골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도미니언 기계를 어떤 사람이 검사를 할 수 있었다. 이제 이런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주장을 따져서 보니까 이 74표의 차이가 결국에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0.26%.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조지아주에서 0.26%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딱 0.26% 차이가 나더라 이거죠.
이거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도미니언 기계가 이 0.26%의 조작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건 웨어 카운티에 있는 도미니언 개표기에서 포렌식 검사를 해보니까 나온 결과니까 조지아주에 있는 모든 도미니언 개표기를 포렌식 검사를 해보면 이거 드러날 것이다. 이런 주장이 이제 나온 것입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주장이기는 한데 근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절대 그럴 수도 없고 누가 그걸 와가지고 포렌식 검사를 할 수도 없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무도 모르게 일반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도미니언 기계의 전원을 켜고 그걸 포렌식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현재 없는 것인데 다만 이런 주장을 한 이분이 정식으로 애피데이빗,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 만약에 거짓말이면 나 법적으로 처벌받겠습니다라는 이 진술서에 서명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믿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또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의 주장이 지금 맞는 것인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 스털링 매니저가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는 수사는 계속하고 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50건이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지아주 국무부에서는 뭔가 불법 투표라든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있는 건수 250건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주 국무부에서 23명의 조사관을 지금 투입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력이 부족하다 해서 GBI, 그러니까 조지아 뷰로 오브 인베스티게이션이라고 그래서요. 조지아 수사국의 지금 도움을 받아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250건이 전부 다 유죄로 판명이 나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바꿀 정도의 숫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일단 대통령 선거 결론은 조지아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이겼다로 결론을 지금 내린 것입니다. 여태까지 계속 주 정부에서는 그런 입장을 보여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지금 주 정부는 끝까지 잘못된 것이 없다. 도미니언 기계에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공화당원들까지 여러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제발 좀 우편 봉투 서명 확인 좀 해라라는 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질문이 나왔는데 스털링 매니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 봉투가 오면 그 봉투가 온 것에 대해서는 서명 대조를 하고 그리고 개봉을 하기 때문에 이 개봉을 하고 봉투가 분리가 된 뒤에 다시 이것이 어떻게 조작이 될 방법이 없다. 돌아갈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만하다. 이거 봉투에 대한 서명은 이미 했기 때문에 또 할 필요도 없고 뭐 이런 식의 지금 변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봉투의 숫자를 세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얘기는 거의 뭐 들은 척 만척 하고 있는 상황이죠. 봉투 숫자랑 실제로 도미니언 투표기에서 돌려가지고 나온 투표용지 숫자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이든 몇 명, 트럼프 몇 명이 투표했다라는 총수해가지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 근데 거기에서 현장 투표 나온 사람 숫자를 빼면 그러면 우편 투표한 숫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우편 투표한 사람 숫자만큼이 봉투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럼 봉투 숫자만 세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봉투가 몇 개가 들어왔는지. 그럼 중간에 끼어들기로 들어온 투표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거 안 한다는 거죠. 왜 그걸 안 하는지 아무도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계속. 왜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우리는 이해를 못 하는데 본인들은 계속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의혹만 계속 남겨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국민들은 계속 답답하고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되면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자꾸 가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의혹을 완전히 깨끗하게 해소시켜주고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미시 화장품 연말 대세일.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미시 화장품이 12월 한 달간 특별 할인과 사은품으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해드립니다. FDA 승인을 받은 각종 마스크와 소독제, 다양한 화장품 세트, 염색약, 헤어케어, 바디 세트, 샴푸 세트를 30%까지 할인해드립니다. 연말연시 소중한 분에게 좋은 선물을 선사할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가까운 미시 화장품 매장으로 직접 오시거나 인터넷으로 오더하셔도 됩니다.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어제 저녁에 이 제프 던컨 부주지사와 공동으로 성명서를 냈습니다. 주지사가 보통 혼자 해도 될 만한 일인데 왜 부주지사를 같이 했는지 조금 좀 의심이 가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 부주지사와 공동으로 성명을 냈는데요. 그 성명 낸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주의회가 특별회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거 할 수 없다라는 거절하는 내용입니다. 주의회에서 특별회기를 만들어달라, 특별회기를 소집해달라라고 주지사에게 요청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 선거 결과가 바이든 후보가 이긴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주지사하고 국무장관은 어떻게 해서든 민주당 쪽에 선거인단 명부를 만들어서 연방의회에 보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저지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선거인단 명부에 대한 결정 권한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의원들이 모여서 이 선거인단을 합당한 건지 아닌지 의원들이 모여서 결정하겠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에서는 이긴 것으로 알고 있으니, 부정선거 때문에 생긴 문제로 우리가 알고 있으니, 의혹들이 많이 생겼으니 의원들이 토의해서 선거인단 결정을 하겠다. 공화당 선거인단으로 뒤바꿀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회의를 하기 위한 회기를 소집해달라, 의원들을 소집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지사가 그걸 거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선거인단에 대한 결정권이 주 헌법도 마찬가지고 연방 헌법도 마찬가지고, 결정 권한이 만약에 행정부에서 선거인단 결정을 못할 때, 이거 정말 누구를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면은 입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지만, 행정부에서 정상적으로 선거를 다 치르고 합법적으로 선거를 다 치르고 난 뒤에 그 결과가 정상적으로 나와서 그 결과를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입법부가 함부로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 조지아 주지사의 성명 내용입니다. 안 된다는 거죠. 조지아주 의원들이 선거인단 맘대로 바꾸는 거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맨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내용을 넣냐면은요, 사법 시스템이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유일한 방법이고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송 걸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송을 걸어서 판결을 법원에서 받아내는 것 외에는 행정부가 선거인단 명단을 만든 걸 갖다가 입법부에서 뒤집는 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되는 방법을 또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 그거는 이제 의회 주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법원에다가 일을 좀 맡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요. 최근에 조지아주 주지사는 이 조지아주 대법관을 새로 임명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조지아주 대법관은 본인이 지금 꽉 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감에서 나와서, 자신감이 있어서 이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이제 크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결국은 연방 대법원으로 가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방 대법원으로 가야 하는 문제이고, 연방 대법원에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해서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러면은 판결을 내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주의회에다가 직접 명령을 내리는 방향으로 간다기보다는 연방 의회로 선거인단 명단이 올라왔을 때, 그때 연방 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리고 연방의회가 이것은 수락할 수 없다라는 이의 제기를 하고 법원에다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그러면 연방대법원에서 그 연방의회의 소송을 받아들여서 이걸 암흑에 주는 선거인단 인정할 수 없다라는 식의 판결을 내릴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전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조지아주에서는 이제 바이든 후보가 이긴 것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것이죠.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물론 불법 투표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불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과연 1월 5일 이 결선 투표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희가 지금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간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불타는 곱창이 해서 정말 맛있는 불타는 해물찜. 조지아주 얘기를 오늘 저희가 많이 드리게 되는데, 어제 저녁에 조지아주에서는 켈리 레플러 연방 상원의원과 라파엘 워녹 민주당 후보 간의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연방 상원 선거는 내년 1월 5일 날 치러지게 됩니다만은 오늘이 바로 유권자 등록을 하는 마지막 날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12월 14일부터는 정식으로 조기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투표는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TV 토론회가 나름대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TV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제 나름대로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은 래플러 의원이 지적한 부분인데, 라파엘 워녹이라는 분이 목사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흑인 목사님인데다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예전에 담임으로 있었던 그 에베네셀 교회의 담임 목사로 현직 있기 때문에 이 흑인 사회에서 영향력이 적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과거에 설교하던 중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답니다. 하나님과 군대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 Nobody can serve,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과 밀리터리, 군대를 동시에 봉사할 수 없다, 섬길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군대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과 맘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세 가지를 연달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딱 앞에 것만 딱 잘라가지고 공화당 쪽에서 이제 네거티브 광고에 그 내용을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워녹 목사 입장에서는 설교 전체의 맥락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런데 전체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 부분만 딱 잘라서 이야기하니까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뒤이어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특히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런 그 이웃의 건강보험,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는 것을 그냥 간과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오바마 케어를 이야기한 것인데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오바마 케어를 없애려고 하고 있고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로 대법원에서 오바마 케어를 지금 폐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바마 케어가 없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실제로 좀 애매한 그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보험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실 가입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팬데믹 속에서 건강보험을 잃어버리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 잘못된 주장입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오바마 케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오바마 케어가 없어진다, 당장 영향 없습니다. 이미 지금 오바마 케어 접수를 받고 있죠. 내년까지는 오바마 케어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작동이 되는 것이고요. 1년의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오바마 케어를 만약에 다시 살려낸다거나 아니면 수정한다거나, 지금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기저질환자 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은 오바마 케어를 살릴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면은 그러면 오바마 케어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좀 잘못된 주장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 구절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를 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면 또 하나는 좀 소홀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군대가 왜 들어가냐 이거죠. 하나님과 군대를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은 문맥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돈은 하나님과 돈, 그 다음에 하나님과 맘몬, 맘몬은 이제 뭐 재물의 우상이니까, 그러니까 돈과 만물 이런 것들은 이 맥락이 이해가 되는데, 군대라는 거는 이게 맥락상 이해가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맥락상 이해가 안 되는 말을 갖다가 껴서 얘기해 놓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 부분만 놓고 이야기하니까 잘못된 거다라고 워녹 목사가 지적을 했는데, 그거는 워녹 목사가 어떤 변명을 하던 간에 성경을 잘못 해석했거나 성경을 왜곡한 해석을 한 것이라는 걸 본인이 인정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갑자기 군대라는 단어가 거기 나올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뭐 M으로 시작하는 무슨 뭐 음률 맞추기를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국가 지도자로 정치인이 되겠다는 사람이 군대를 경히 여겨라,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군대는 하나님보다 경히 여겨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죠.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이고, 더군다나 문맥상 하나님과 돈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맘몬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 앞에
하나님과 군대는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앞뒤가 도대체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해놓고 그리고 뭐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 문장만 갖다가 자기를 비판한다고 이야기하는다라는 건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왜 이런 변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미안하지만은 전체 그리스도인들, 전체 기독교인들한테도 창피스럽고 무한한 그런 지적이 된다라는 거를 모르는 건지 참 안타까운 겁니다.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을 살짝씩 바꿔서 왜곡하는 거는 이미 창세기에서 사탄이 한 일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먹지 말아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데 사탄이 하와를 현혹할 때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을 바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말을 하나님의 말을 살짝 바꾸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했던 것을 하나님과 군대를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로 바꾸는 건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맥락에서 말을 했건 간에 그 말은 본인의 실수다라고 인정을 했으면 그러면은 뭐 실수였을 수도 있지,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였을 텐데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 얘기다. 자기는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한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 가르침의 핵심은 결국은 이웃사랑인데 이웃사랑을 위해서 결국은 의료보험 이렇게 가야 돼서 이런 식으로 말을 교묘하게 돌려가지고 의료보험 쪽으로 말을 돌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치를 하겠다라고 나온 분이기 때문에 본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민감하게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질 수 있다,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마치 이게 무슨 뭐 종교 방송하는 것 같이 들리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종교 방송이 아니라 제가 뉴스를 해설을 해드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된 거여서 정확하게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워런 목사님이 속해 있는 침례교단 같은 경우에는 그 침례교 신학교들이요, 신학생들을 처음 받을 때 질문지를 내놓습니다. 그 질문지에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은 콜링을 받았느냐, 콜링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콜링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겠다라고 나를 불렀다라는 그것을 바로 이제 콜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종으로 목회자로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그런 확신이 없는 학생들은 가르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이 신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목회자로 일하겠다라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입학해서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는 그것이 이제 이 침례교단의 목회자의 과정인데 그런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 정치인이 되겠다고 직업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자기 직업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 정도의 정확한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고서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보고 정치인 하래 이런 식으로 그냥 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은 재정일치 시대 그리고 재정분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선지자들이 왕에게 가서 재언하고 조언하고 따지기도 하고 다그치기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선지자적인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과 목회자가 그냥 내가 직업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선거판에 뛰어드는 것과는 확연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을 때에는 원홍 목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고 본인에게 주어지는 지적과 비난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교묘하게 말장난해가지고 싹 방향을 바꾸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진짜 정치인다운 모습이기는 한데 근데 목회자였던 정치 지망생의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어떤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이 시대에 어떤 바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한마디 이야기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냥 남아주면 좋지 않을까. 그랬더라면 하나님과 군대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을 했던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감기 환자를 위한 출입구 따로 있습니다. 김시현 내과.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드. 지금 주문하세요. 벤와인 프린트. 여러분 혹시 미시간주 앤트림 카운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6,000표죠. 트럼프 대통령한테 찍어졌던 6,000표가 바이든 후보한테 넘어갔던 것이 발견이 돼가지고 다시 수정을 했던 이 앤트림 카운티에서 정식으로 이 앤트림 카운티에 있었던 22개의 도미니언 투표기, 개표기 기계에 대해서 포렌식 감사를 해라라고 판사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제 아침에 이 소식을 제나 앨리스 이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 팀의 변호사가 발표를 했는데요. 어제 정식으로 아침부터 해서 8시간 동안 포렌식 감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내일이면은 이제 어떤 분석 결과가 발표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려 반 기대 반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다른 수학자들이나 분석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25% 정도의 표가 바이든한테 넘어갔다. 트럼프 표가 바이든 표로 넘어갔다. 뭐 이런 그 근거들이 밝혀진다 그러면 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그런 결과가 발표가 될 것인데, 만약에 그렇지가 않고 아무 문제가 없다, 내지는 문제가 뭐 조금 보이긴 했는데 아주 미미한 문제여서 이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아주 정말 작은 문제다라고 하면 트럼프 선거 캠프 측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꼭 트럼프 선거 캠프 측에 유리하게만 작용하라는 법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어떤 발표가 나올지 기다려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어쨌든 간에 내일 결과를 통해서 대략적인 가닥이 잡히지 않겠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부정선거에 대해서 항변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아니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항변이 아무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그저 그냥 지기 싫은 사람이 땡깡 부리는 것인지, 그런 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이 바로미터가 되어주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루하신 분들이 있는 것 압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시간이 지연되면서 지쳐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이 보도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회수 올리려고 장난치는 거 아니냐, 결국은 그 조회수 올리는 재미에 끝까지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비평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쳐가는 것은 이해합니다만은, 근데 진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에 찬물 껴는 행동들은 이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이 결과가 우리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단지 미국에 있는 미국 국민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치더라도 끝까지 이것을 추적하고 지켜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폄하해서는 곤란하겠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